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업계의 히든 챔피언, 유니콘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입니다. 자, 함께할 유니콘 캐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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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쌤들은 혹시 이제 평일엔 일하시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하고 지내시나요? 네, 저는요. 네, 저는요. 네. 보통 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쉰다라는 개념이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소비를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컨텐츠 소비고 나쁜 말로 하면 TV만 계속 줄창 본다. TV,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맞아요. 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는 뒤처지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고 주위에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 문화적인 차이를 빨리 흡수하지 않으면은 이런 언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유행어라든지 이런 거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 근데 수호쌤한테 여쭤볼게요. 수호쌤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래서 네. 뭐 쇼박스나 이런 네, 것도 네, 되게 네. 좋아하고요. 네. 뭐 아니면 뭐 피식대학 요즘 좀 재밌잖아요. 피식쇼. 맞아요, 피식쇼 네, 네. 이런 것도 요즘 좀 쇼츠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수호쌤이 뭐 쇼박스 이런 거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채널 또 보시는 건 없으세요? 저는 요즘에 또 대리 여행하는 것도 오. 또 너무 채널이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뭐 패키지 상품이나 네, 이렇게 여행 가는 것만 많이 보여줬는데 정말 무일푼으로 다니면서 여행하는 이런 오. 콘텐츠들도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알고리즘 뜨면은 보고 있고 뭐 그런 채널도 요즘 여행 채널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취업 어때 안 보세요? 안 아, 보시나요? 그것은 언제나 보기 때문에 아. 찾아본다기보다는 고정적이신 거죠? 언제나 보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러시군요. 피디님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뻥 차버리셨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오늘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에 취업해 보아요.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자, 오늘은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에 취업해 보아요인데요. 어떤 기업이길래 궁금해지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또 네.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즐겨보는 네.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지금 했었었는데 네. 저는 한국 직업 방송도 참 많이 보거든요. 잠시만요. 네.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네, 네. 참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요가 채널도 좀 구독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몸을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가 진짜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에 그 쇼박스나 그런 피식쇼 이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당연히 직업방송 보고 또 요즘 ASMR 중에서도 제가 그 키보드 이렇게 치는 자판 치는 거랑 막 계산기 두드리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혹시 건쌤은 뭐 보시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동물 채널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을 막 뭐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어쩌다 게 아니라 아니고요. 그냥 그 ASMR이랑 비슷한데 막 마법 같은 것들을 욕조에서 씻기는 거. 마머요? 마법. 마멋이요? 네네. 쥐인가요? 프레디독 아시나요? 모르는 약간 그렇게 모르겠어요. 생겨요. 쥐과 설치류과에 있거든요. 엄청 커요. 오. 그래서 이제 목욕시키면 이제 솔로 쓱쓱 부있거든요. 그 ASMR처럼. 네. 오. 멍 때리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이제 MZ 세대들한테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런가 싶어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그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크리에이터들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네. 검색용으로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채널들 샌드박스랑 연결이 될지 궁금하긴 한데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동물이나 ASMR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청자의 취향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의 목표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세상 모든 시청자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속된 크리에이터 수만 300팀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구독자는 2.5억 명, 우와. 누적 조회수는 995억 회입니다. 그리고 총 유튜브 누적 시간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68.6억 시간이나 된다라고 하네요. 이 재생 시간이 절대 감소되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늘어나는 재생수만큼 우리 샌드박스도 성장하는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누적 조회수, 누적 시청 시간이죠. 그러니까 68억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샌드박스는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거든요.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건쌤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 중심으로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영역 그리고 확장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퀴즈,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 같은 것들을 이제 크리에이터와 샌드박스의 매니지먼트의 지원을 통해서 이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변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영역으로는 스카우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모네타이제이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 영입부터 채널 컨설팅, 콘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도 다 사업 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IP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개발이라든지 기획 그리고 신사업 공동 개발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크리에이터 기반의 상품, 서비스 판매 또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컨텐츠 제작 기업이 아니라 유통까지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영상 제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상 제작부터 유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수익화, 제작 지원, 테크, 매니지먼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샌드박스의 비즈니스 전문성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의 채널의 특징을 기반한 어떤 수익화 전략을 구상하고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이에 광고 사업이나 콘텐츠 유통, 라이센싱, 라이브 커머스, 방송 연예 활동 등 전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갖춘 어떤 스튜디오나 장비 그리고 전문 제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테크와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유튜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버가 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데이터가 막 좀 애매해요.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얻을 때가 많은데 이 콘텐츠 테크라는 개념 자체가요. 독점적인 데이터랑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 세팅보다 더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유튜브 채널 분석 리포트나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이라든지 뉴미어 트렌드라든지 유튜브 데이터 리포트 등 도서 리포트 이런 방일간 등을 통해 가지고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전문 매니지먼트 역량을 보유한 매니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 CMS 지원을 하고 아니면 채널 분석이나 성장 이런 전략 같은 것도 도출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행정, 법률, 홍보, 마케팅 등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요즘에 진짜 콘텐츠 전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분석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해주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정말 영상 창작하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는 어쨌거나 광고 수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광고가 엄청 중요하죠. 그쵸. 뭐 수익 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솔루션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블렌디드 콘텐츠, PPL, 쇼폼 마케팅 솔루션, 광고 모델, 오프라인 캐스팅, 라이브 커머스 통합 솔루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플랫폼별 크리에이터 IP에 최적화된 기획으로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또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쓱닷컴,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등 각 플랫폼별 라이브 커머스 제작 및 호스트를 또 캐스팅하면서 같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콘텐츠 제작 말고도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풍부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노하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부에서만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도 크리에이터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채널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까지도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 프로그램 이런 느낌으로 또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 하면은 제가 조카가 있어가지고 조카들이 그렇게 게임 콘텐츠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게임을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이 샌드박스가 게임 콘텐츠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부터 웹3 기반 플랫폼 제작까지 웹2, 웹3를 넘나들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조카가 있는데 네. 7살이에요. 근데 요즘에 7살들은 저보다 유튜브를 더 잘 찾더라고요. 이모 이거 알아? 모르죠, 뭐. 아는 척 하는 거죠, 뭐. 맞아요. 네. 정말 이 게임 채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봐서 저희 언니가 걱정을 맞아요.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근데 건전하게 또 방송을 하고 있어서 재미나게 맞아, 욕 안 하는. 맞아요. 네네. 재미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것 같고요. 또 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게임 유튜버들도 이 크리에이터들도 샌드박스에 속해 있는데 깨박이, 갬블링, 군림보 등이 속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갬블링밖에 잘 저도, 몰라요. 네. 조카가 맞아요. 갬블링을 맞아요. 그 마인크래프트 막 이런 거 하고 맞아요. 들어봤어요. 역시 다 통하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갬블링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맞아요. 네, 잘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들도 이 샌드박스 소속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스포츠, 푸드 먹방, 라이프 스타일, 탤런트, 지식 교양이까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곽튜브나 다흑, 빠니보틀도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고요. 뭐 셀럽파이브나 강남, 유병재, 오킹, 침착민, 조나단, 장성규 등도 샌드박스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유튜버는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크리에이터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조직 문화인데 사실은 이제 이 MCN이라는 사업 자체를 처음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굴의 의지로 끈기를 가지고서는 이 기업을 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조직 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도 카더라이긴 하지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 여느 스타트업처럼 이제 시작할 때 노트북 한 대랑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윈도우조차 깔려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 그런 선구자도 없는 상태에서도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영입도 정말 쉽지 않았던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불굴의 의지이겠죠. 그래서 초기 모토 자체가 크리에이터에게 잘해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모색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그리고 요청도 잘 들어주고 즉각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심리적인 안정도 그렇고 마음을 배려해서 의사결정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크리에이터가 그런 상태에서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거, 아낌없이 지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에게 잘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창의적이다라는 게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인재상은 이 창의성과 또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인재상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척자 DNA를 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오.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마음이 따뜻한 힙스터들이 모인 곳이자 오. 다양한 가능성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콘텐츠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라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문화를 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왠지 업무 공간도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창의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디지털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본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인 라운지에는요, 탁 트인 공간으로 따로 또 혹은 같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고요. 휴식 공간이기도 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사 공간이기도 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서 콘텐츠를 보거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운지 뒤쪽에 비치된 다양한 종류의 간식, 음료수, 커피는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비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어허. 꽉꽉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네. 처음 보는 신상 간식부터 젤리, 봉지 과자까지 다양하다고 하고요. 다이어터들을 위해서 저지방, 무가당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팅룸, 캠핑룸, 폰부스, 배터리룸도 있어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해주신 미팅룸, 캠핑룸, 뭐 폰부스까지는 알겠는데 배터리룸은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충전을 해놓는 공간인가요? 이 사람도 네. 배터리처럼 충전을 또 해야 그쵸, 되잖아요. 방전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쉴 때에는 배터리룸에 들어가서 휴식을 또 즐기신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스튜디오나 편집실, 오픈데스크 등도 이제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샌드박스가 용산역에 있는데 서울 전체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완전 뷰 맛집이래요. 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한참 봤어요. 제가 야근을 하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대리만족. 네.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보기만 해도 좋았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동쪽으로는 이제 용산가족공원과 L타워를 볼 수 있어서 이 업무를 하다가 지칠 때에는 정말 이 탁 트인 창문 밖 풍경을 보면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퇴근 전에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힐링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와, 사실 제 지인이 샌드박스를 다니는 것 같거든요. 이 뷰를 좀 올리기도 하고 유튜버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뷰 얘기하시니까 샌드박스를 다니는 것 같아요. 또 문화 공간이면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 복지는 어떤가요? 복지 중요한데. 샌드박스 구성원들 위해서 이 샌드박스는 굉장히 복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오. 합니다. 점심 식대, 야근 식대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하고 OTT 플랫폼의 구독권도 지원하고 오. 야근했을 경우 택시비도 지원하고 명절 선물도 지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게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게 받을 수 없는 혜택. 근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비 유니콘, 엄청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결국에는 연말정산에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받을 수 어허.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 경조사 휴가 제공이라든지 보건 휴가 제공, 연차, 대체 휴가 제공은 당연하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자유로운 복장, 유연근무제 운영, 그리고 사내 동호회 지원, 사내 문화행사 운영, 그리고 월 1회 재택근무까지 이렇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샌드박스 구성원으로서 건강을 최우선하게 생각하는 복지도 자랑하고 있는데 종합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간식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특히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심리 상담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탠딩 데스크 여러분들 또 허리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네. 스탠딩 데스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나열했는데 두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복지 혜택이 제일 끌리시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OTT를 소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 구독권을 준다는 구독권. 게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수우쌤은
저는 동호회 지원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까 우리 샌드박스에 캠핑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실제 그 회의 공간 같은 곳을 캠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오. 그래서 정말 일할 때도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대놓고 즐기겠다, 동호회 하겠다 그럼 얼마나 지원해줄지 확실하게 지원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동호회 지원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게 더불어서 이 샌드박스에는 사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직무 관련된 다채로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도 월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리프레시가 필요한 날에도 다 같이 축하할 날에도 샌드박스가 함께하는 컬처데이나 아니면은 뭐 힐링데이, 창립기념일 파티, 연말 파티 등 이 다채로운 행사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다채로운 운영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할 게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샌드박스 구성원들도 입사 첫날에 저희가 항상 맨날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도 MBTI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도 그런 독자적인 성격 유형 테스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성격 유형 테스트요? 네. 그래서 컬러 코드 테스트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코드 테스트를 통해서 블루 코드를 가진 사람은 믿음직하고 사려 깊으며 정직하고 헌신적이라고 하고 화이트 코드는 명료하고 관용적이며 친절하고 굿 리스너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화이트 코드인 것 같아요. 저 블루요. 그런가요? 네. 레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는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아니에요. MC 저 분이니까 블루요. 레드로. 블루요. 블루요. 그리고 옐로우 코드도 있는데 이들은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모험을 갈망하고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코드를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루 코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블루 코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채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샌드박스 채용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큰 특징은 수시 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느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처럼 대규모 공채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인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마케팅 솔루션, IP 커머스 사업, 게임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이제 팀 단위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친절하게도 이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직무에 따라 소속될 팀에 대한 또 강약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직무뿐만 아니라 소속되어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또 기여될 수 있는지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IP 기획 직군이라고 할지라도 마케팅 솔루션 팀에서 일하게 될지 IP 커머스 사업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에 따라 세부 역할들이 약간은 상이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자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네, 샌드박스 굉장히 친절한 기업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수시 채용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경력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신입 직원 채용이 있나요? 그게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난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광고 사업 리더라든지 뭐 전투 밸런스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등 진짜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채용을 실제로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말씀처럼 다 경력직 채용이다라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수시 채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력직 채용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그리고 신입 채용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사업 직무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임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특히 이제 막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을 친구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체험형 인턴 채용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체험형 인턴, 이제 인턴 경험 기회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전략기획 담당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사업 기획관리 담당 체험형 인턴 같은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6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 2개월 단위의 이제 체험형 인턴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하반기 무렵 내년 상반기 이때쯤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셔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죠? 물론 이 지원 포지션이나 경력 여하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가 아니더라도 선택 사항으로 경력 기술서나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또 차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야에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꼼꼼히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는 따로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자유양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체만으로도 자유양식으로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항목도, 구성도, 길이도, 내용도 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유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넣을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고 작성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자유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욕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답을 바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한 문장당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한 4개 문항을 만든다라고 네. 했을 때는 A4 용지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좀 제출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지원자들에게 수우쌤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샌드박스의 최근 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하이브와 이제 크리에이터 팬덤 플랫폼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백종원 이사장과 지역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서 고등학교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도 또 했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힘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진출까지 이제 가능성 높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쌤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대부분의 친구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이제 유튜버들 어쨌든 자체적으로 매니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콘텐츠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는 MCN 사업을 처음으로 진출했던 어떻게 보면 트렌드 세터이고 나아가서 지금 게임 사업까지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업 발굴과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양수의 유니콘을 찾아서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